한결은 무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저씨, 우리 엄마 아직도 좋아해요? 무진의 손이 멈췄다. 아이의 입에서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질문이었다. 한결은 장난을 치는 얼굴이 아니었다. 자신이 던진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해도 무진과 규림 사이에 오래된 감정이 남아있다는 것만은 눈치챈 듯 했다. 무진은 한결의 시선을 피하며 물컵을 내려놓았다. 누가 그래? 아저씨가 엄마 볼 때마다 이상해지니까요. 내가 어떻게 이상해지는데? 화난 것 같다가도 슬퍼 보여요. 무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른들은 감췄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결은 규림의 표정도 무진의 눈빛도 놓치지 않고 있었다. 한결이 다시 물었다. 엄마 좋아해요? 무진은 한결의 작은 손을 바라봤다. 지금이라도 그렇다고 대답하고 싶었다. 그러나 규림에게 남편이 있다고 믿는 이상 아이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꺼낼 수는 없었다. 결혼한 사람에게는 관심 없다. 한결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다. 그럼 우리 엄마 안 좋아해요? 내 엄마가 결혼했으니까. 엄마 결혼 안 했는데. 무진이 고개를 들었다. 뭐? 한결은 자신이 무슨 말을 잘못했는지 몰라 눈만 깜빡였다. 우리 엄마 결혼 안 했어요. 무진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럼 내 아빠는? 한결의 입술이 굳었다. 잠시 전까지 솔직하게 대답하던 아이는 갑자기 고개를 숙였다. 신발 끝으로 바닥을 문지르던 한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없어요. 아빠가 안 계셔? 엄마가 아빠 얘기는 하지 말랬어요. 한결아, 저 이제 가야 돼요. 한결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둘러맸다. 무진이 붙잡기도 전에 아이는 골목을 향해 뛰어갔다. 혼자 남은 무진은 한결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봤다. 결혼하지 않았다. 아빠는 없다. 두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무진은 곧 고개를 저었다. 자신과 헤어진 뒤 규림에게 다른 사람이 생겼을 수도 있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아이의 아버지와 헤어졌을 가능성도 있었다. 그럼에도 설명되지 않는 것이 있었다. 규림은 왜 흥식에게 여보라고 불렀을까? 왜 자신이 결혼했다고 믿게 만들었을까? 무진이 그 답을 찾으려 할수록 8회 전 자신을 밀어내던 규림의 얼굴이 선명해졌다. 같은 시각 규림은 정우와 마주 앉아 있었다. 정우는 규림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쉽게 좁혀지지 않는 긴장이 남아 있었다. 한결이 몇 살이지? 규림이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걸 왜 물어요? 무진이가 물어볼 것 같아서. 정우 씨가 대답할 이유는 없잖아요. 나도 그러고 싶은데 무진이는 의심이 생기면 끝까지 가는 사람이야. 규림의 손끝에 힘이 들어갔다. 의심할 게 없어요. 정말? 한결이는 내 아들이에요. 그건 알아. 그리고 무진이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정우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규림은 그의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으면서 확인하려는 사람 같았다. 왜 그런 눈으로 봐요? 규림 씨가 너무 급하게 부정하니까.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건데요? 난 무진이 친구야. 그 녀석이 또 상처받는 건 싫어. 규림의 입가에 씁쓸한 웃음이 번졌다. 무진이는 상처받으면 안 되고 나는 괜찮아요? 그런 뜻이 아니야. 그때도 다들 무진이만 걱정했어요. 무진이는 미래가 있는 사람이고 나는 그 미래를 망치는 사람이었으니까. 정우가 규림의 말을 막았다. 그건 누가 한 말이야? 규림은 대답하지 않았다. 혹시 무진이 어머니가 찾아왔었어? 규림의 얼굴이 굳었다. 그 짧은 변화만으로도 정우는 자신이 짚은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 역시 그랬구나.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마세요. 왜 무진이한테 말하지 않았어? 말하면 뭐가 달라졌는데요? 적어도 걔는 이유도 모르고 버려졌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지. 규림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사람한테 전해요. 한결이는 무진이와 아무 상관없는 내 아들이라고. 규림 씨. 그리고 다시는 우리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해요. 규림은 정우를 남겨두고 밖으로 나왔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서야 참아왔던 숨을 길게 내쉬었다.
가방 안에서 휴대전화가 울렸다. 한결이었다. 엄마, 나 할 말 있어. 무슨 일인데? 아까 그 아저씨 만났어. 규림의 걸음이 멈췄다. 무진 아저씨? 응. 그 아저씨를 왜 만나? 그냥 길에서 만났어. 규림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며 물었다. 무슨 얘기했는데? 한결은 잠시 망설였다. 아저씨가 엄마 안 좋아한대. 규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미 끝난 관계였다. 무진에게 그런 말을 들을 이유도 없었고 상처받을 자격도 없었다. 그런데 가슴 한쪽이 오래 눌린 상처처럼 저려왔다. 그런 걸 왜 물어봤어? 엄마가 아저씨 볼 때마다 슬퍼 보이니까. 엄마 안 슬퍼. 거짓말. 한결아. 한결이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이제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으니까. 규림의 눈가가 붉어졌다. 한결은 그동안 아버지를 찾지 않았다. 유치원 행사에 다른 아이들의 아버지가 와도 흥식이 곁에 있어 괜찮다고 했다. 규림은 그 말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아이가 원하지 않은 게 아니었다. 엄마가 힘들어할까봐 참았을 뿐이었다. 아빠 없어도 엄마가 더 잘해줄게. 엄마가 잘못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럼 엄마도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살면 좋잖아. 규림은 끝내 대답하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온 규림은 한결의 옷을 정리하고 저녁상을 차렸다. 한결은 평소보다 얌전히 밥을 먹었다. 아이가 자신을 살피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규림은 먼저 입을 열지 못했다. 흥식이 반찬을 내려놓으며 한결을 바라봤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 한결은 밥알만 굴렸다. 아저씨. 응. 아저씨가 우리 아빠 하면 안 돼요? 규림의 숟가락이 멈췄다. 흥식 역시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한결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다. 학교에서 가족 소개하는데 나만 아빠 사진이 없어요. 한결아, 그건 엄마하고 이야기했잖아. 친구들이 자꾸 물어봐. 아빠가 돌아가셨냐고. 아니면 우리를 버리고 갔냐고. 규림은 아이의 손을 잡았다. 아무도 너를 버린 적 없어. 그럼 어디 있어? 규림의 입술이 열리지 않았다. 흥식이 대신 한결의 어깨를 감쌌다. 아빠가 없어도 한결이 사랑해주는 사람 많잖아. 그래도 아빠는 아니잖아요. 한결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다. 규림이 뒤따라가려 하자 흥식이 막았다. 지금은 혼자 있게 둬. 내가 몰랐어. 한결이가 저렇게까지 생각하는 줄. 모른 게 아니라 알고 싶지 않았던 거겠지. 규림이 흥식을 바라봤다. 오빠까지 왜 이래? 한결이 때문이야. 저 아이가 계속 내 표정 살피면서 자라게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해? 말해줘야지. 무슨 말을? 한결이 아버지가 누군지. 규림이 급히 방문을 확인했다. 그 말 다시 하지 마. 언제까지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해? 평생 감출 거야. 내가 감춘다고 없어지는 일이 아니야. 규림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무진이는 자기 인생 잘 살고 있어. 이제 와서 한결이까지 알게 되면 다 흔들려. 흔들리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무진 씨가 한결이를 원하지 않을까봐 겁나는 거잖아. 규림의 눈빛이 흔들렸다. 흥식의 말은 규림이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둔 두려움을 정확히 찔렀다. 무진이 한결의 존재를 알고도 외면한다면 규림은 견딜 수 있었다. 그러나 한결은 아니었다. 반대로 무진이 한결을 받아들인다면 더 큰 문제가 생겼다. 무진의 가족은 아이를 빼앗으려 할 수도 있었다. 8해 전 돈과 권력으로 자신을 밀어냈던 사람들이었다. 이번에는 한결을 이용해 자신을 무진에게서 떼어놓을 수도 있었다. 오빠는 몰라. 뭘?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러니까 혼자 버티지 말라는 거야. 내가 선택한 일이야. 그 선택 때문에 한결이가 아빠를 그리워하고 있어. 규림은 더 듣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그만 가줘. 흥식은 한동안 규림을 바라보다가 현관을 나섰다. 문이 닫힌 뒤 규림은 한결의 방 앞에 앉았다. 방 안에서는 작은 울음이 새어나왔다. 규림은 문고리를 잡지 못했다. 다음 날 무진은 정우를 찾아갔다. 규림이 만났지? 정우는 대답 대신 서류를 정리했다. 내가 물었잖아. 만났어.
한결이에 대해서 무슨 말했어? 규림 씨 아들이라고. 그건 나도 알아. 그리고 너와 아무 상관없다고 했어. 무진의 표정이 굳었다. 내가 물어보기도 전에? 그래. 왜 미리 그런 말을 하지? 무진아. 내가 한결이가 내 아들이라고 생각할까봐 겁난 거 아니야? 정우가 의자에서 일어났다. 혼자 결론 내리지 마. 넌 뭔가 알고 있지? 내가 아는 건 없어. 거짓말할 때 눈부터 피하는 버릇 아직도 못 고쳤네. 정우는 더 이상 무진을 보지 못했다. 무진이 한 걸음 다가갔다. 한결이 몇 살이야? 규림 씨한테 직접 물어봐. 8살 맞아? 정우의 얼굴이 굳었다. 그 반응만으로도 무진은 답을 얻었다. 우리가 헤어진 게 8년 전이야. 그렇다고 내가 생각하는 일이 사실이라는 보장은 없어. 그럼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 내가 확인해 줄 일이 아니야. 너도 의심하고 있구나. 무진은 정우를 지나쳐 나갔다. 정우가 뒤에서 불렀지만 멈추지 않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추측도 친구의 대답도 아니었다. 규림의 대답이었다. 반찬 가게에 들어선 무진은 계산대 앞에 섰다. 규림은 그를 발견하고도 주문을 받는 손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손님들이 모두 나간 뒤에야 규림이 입을 열었다. 뭐 드릴까요? 얘기하러 왔어. 할 말 없어요. 한결이 만났어. 규림의 손이 멈췄다. 왜 그 아이를 만나? 내가 찾아간 게 아니야. 앞으로 마주쳐도 말 걸지 마. 한결이가 내가 결혼 안 했다고 하더라. 규림은 반찬통 뚜껑을 닫았다. 아이 말을 다 믿어요? 그럼 거짓말이야? 당신하고 상관없어요. 결혼 안 한 거 맞지? 맞으면 뭐가 달라져요? 무진은 한동안 규림을 바라봤다. 남편도 없으면서 왜 흥식이 형한테 여보라고 했어? 당신이 착각하게 하려고요. 왜? 당신이 나한테 관심 갖는 게 싫으니까. 관심 갖지 말라면서 왜 내가 나타날 때마다 도망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 피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다른데? 당신하고 다시 엮이고 싶지 않다는 뜻이에요. 무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내가 그렇게 싫어? 네. 나를 똑바로 보고 말해. 규림은 무진의 눈을 바라봤다. 싫어요. 단호한 대답이었지만 눈빛은 그러지 못했다. 무진은 더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다. 대신 지갑을 꺼내 계산대에 돈을 올려놓았다. 반찬 주세요. 다른 가게에서 사세요. 여기 음식이 입에 맞아. 안 팔아요. 손님 가려받아? 당신한테는 팔기 싫어요. 그럼 가게를 넘겨요. 규림이 어이없다는 듯 그를 바라봤다. 뭐라고요? 가게를 나한테 팔라고. 김무진. 다른 가게에서 사라며. 이 가게가 내 거면 계속 와도 되잖아. 지금 장난해요? 장난 아니야.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럼 얼마면 돼? 규림의 손이 무진의 가슴을 밀었다. 나가요. 무진은 한 발 물러났다가 다시 제자리에 섰다. 한규림 인생에 이렇게 갑자기 끼어들어서 흔들어 놓을 권리 나한테 없어. 없어요. 왜 없어? 우리는 8년 전에 끝났으니까. 끝낸 건 너였어. 나는 이유도 몰랐고. 이유가 뭐든 끝난 건 똑같아요. 나는 달라. 그건 당신 사정이에요. 무진은 규림의 눈에서 두려움을 읽었다.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 무언가를 들킬까봐 밀어내는 사람의 눈이었다. 나 아직 대답 못 들었어. 무슨 대답이요? 한결이 몇 살이야? 규림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왜 그걸 물어요? 8살 맞아? 나가요. 생일은? 그만해요. 한결이 아버지는 누구야? 규림은 무진의 뺨을 때렸다. 손을 내린 규림의 얼굴이 무너졌다. 무진은 맞은 뺨보다 떨리는 규림의 손을 바라봤다. 다시는 내 아들 입에 올리지 마. 그 아이 정말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없어요. 확실해? 내 아들이에요.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규림은 가게 문을 열었다. 나가요. 무진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려 했지만 규림의 눈가에 차오른 눈물을 보고 결국 밖으로 나갔다. 문이 닫히자 규림은 계산대를 붙잡았다. 가게 안쪽에 숨어있던 한결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엄마. 규림이 놀라 고개를 들었다. 너 언제 왔어? 저 아저씨가 내 아빠냐고 물었어? 아니야. 엄마가 아들이라고 했잖아. 그건 내가 내 아들이라는 뜻이야. 나하고 아저씨는 아무 상관없어. 규림은 한결에게 다가가 안으려 했다. 하지만 한결은 한 걸음 물러났다. 왜 나한테도 거짓말해? 엄마가 무슨 거짓말을 해? 아빠가 없다고 했잖아. 한결아. 없는 게 아니라 엄마가 안 알려주는 거잖아. 한결은 눈물을 닦으며 가게 밖으로 뛰어나갔다. 규림이 뒤따라 나갔지만 한결은 이미 골목을 돌아 사라진 뒤였다. 한편 장훈태의 집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다. 석중은 훈태에게 허리를 굽히다시피 했다. 살려주세요, 회장님. 훈태가 황당한 얼굴로 그를 바라봤다. 누가 들으면 내가 사람 잡는 줄 알겠네. 이번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뭘 해달라는 건데요? 석중은 손에 든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규영이한테는 제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말해주세요. 왜 내가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그의 결혼이 걸렸습니다. 결혼할 사람이 집안부터 따지면 그 결혼 안 하는 게 낫죠. 회장님은 가진 게 많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훈태의 표정이 굳었다. 석중은 고개를 숙였다. 우리 규영이 가난 때문에 하고 싶은 거 많이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비 때문에 발목 잡히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윤희가 입을 열었다. 당신이 직접 가세요. 석중이 윤희를 노려봤다. 당신이 뭘 알아? 아버지가 있다는 걸 숨기는 게 딸을 돕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뭐 했는데? 애들 두고 떠났잖아. 윤희의 얼굴이 굳었다. 훈태가 두 사람 사이를 막았다. 그만하십시오. 석중은 서류 봉투를 거두며 돌아섰다. 그러나 현관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회장님은 좋겠습니다. 뭐가요? 자식한테 자랑스러운 아버지라서. 훈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석중이 떠난 뒤 윤희는 창밖만 바라봤다. 규영이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것보다 자신이 딸의 중요한 순간에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 됐다는 사실이 더 아팠다. 훈태가 윤희 곁으로 다가갔다. 당신이 가고 싶으면 갑시다. 어디를요? 규영이 상견례. 그 애가 싫어할 거예요. 싫어해도 엄마는 엄마예요. 윤희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훈태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자격은 규영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거예요. 그 무렵 서연은 정우에게서 무진이 규림의 가게로 갔다는 말을 들었다. 서연의 얼굴이 굳었다. 오빠가 직접 갔다고요? 말렸는데 안 들었어. 대체 어떤 사람인데 무진 오빠가 저래요? 정우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오래전에 많이 좋아했던 사람이야. 그건 나도 알아요. 얼마나 좋아했는데요? 자기 인생을 다 바꿀 만큼. 서연의 손이 움켜쥐어졌다. 오빠가 그렇게 말할 정도면 나도 엄청 잘 보여야겠네. 서연아. 왜요? 무진 오빠가 좋아했던 사람이면 나도 궁금할 수 있잖아요. 괜히 찾아가지 마. 내가 뭘 한다고요? 서연은 웃었지만 눈빛은 싸늘했다. 정우가 나간 뒤 서연은 휴대전화를 들었다.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저예요. 홍옥선은 서연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불길함을 느꼈다. 무슨 일이니? 제가 오늘 무진이 아들을 본 것 같아요. 옥선의 손에서 찻잔이 기울었다. 뭐라고? 그 여자가 데리고 있는 아이요. 나이도 이상하고 무진 오빠도 뭔가 의심하는 것 같아요. 옥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아이 이름이 뭐니? 한결이요. 한한결. 옥선은 그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다. 8해 전 규림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옥선은 이미 손을 썼다. 규림에게 돈을 건넨 것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어 아이까지 정리됐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런데 아이가 살아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졌다. 서연아. 네. 그 아이 생년월일부터 알아봐. 정말 무진 오빠 아들일 수도 있어요? 옥선은 대답하지 않았다. 전화를 끄는 옥선은 서랍 깊숙이 보관해둔 오래된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규림이 다녔던 산부인과 기록과 송금 내역이 들어있었다. 마지막 문서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다. 임신 종결 확인. 옥선은 문서를 구겨 쥐었다. 한규림, 내가 나를 속였어? 한편 규림과 흥식은 사라진 한결을 찾아 골목을 헤매고 있었다. 규림은 학교와 놀이터, 문구점까지 확인했지만 아이는 어디에도 없었다. 한결아. 흥식이 규림의 어깨를 붙잡았다. 진정해. 갈 만한 곳을 생각해봐. 내가 아빠 얘기를 안 해줬다고 뛰어나갔어. 혹시 무진 씨한테 간 거 아니야? 규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같은 시각 레스토랑 문이 열렸다. 무진은 가게 앞에 서 있는 한결을 발견했다. 아이는 한참을 울었는지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한결아,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한결은 대답하지 않고 무진 앞으로 다가갔다. 아저씨. 응. 내가 물어보는 거 거짓말하면 안 돼요. 무진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앉았다. 무슨 일인데? 한결은 가방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가족관계 증명서였다. 아버지 칸은 비어 있었고 어머니 칸에는 한규림의 이름만 적혀 있었다. 아저씨가 내 아빠예요? 무진의 표정이 굳었다. 한결은 울음을 참으며 말을 이었다. 엄마가 아저씨한테는 내가 아무 상관없는 아들이라고 했어요. 한결아. 그런데 엄마는 아저씨 사진을 가지고 있어요. 한결이 낡은 사진 한 장을 내밀었다. 8해 전 규림과 무진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뒷면에는 규림의 글씨가 남아 있었다.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꼭 보여주고 싶은 사람. 무진의 손이 떨렸다. 그때 규림이 레스토랑 안으로 달려들어왔다. 한결아. 규림은 아이를 끌어안았다. 무진의 손에 들린 사진을 발견한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그 사진 어디서 났어? 엄마 서랍에서. 왜 남의 물건을 가져와? 남의 물건 아니잖아. 내 아빠 사진이잖아. 규림은 한결의 손을 잡고 나가려 했다. 무진이 두 사람 앞을 막았다. 설명해. 비켜. 사진 뒤에 적힌 말 무슨 뜻이야? 옛날 사진일 뿐이야.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보여주고 싶었다는 사람이 누구야? 규림은 대답하지 못했다. 한결이 무진을 올려다봤다. 아저씨가 내 아빠 맞죠? 규림이 급히 말했다. 아니야. 무진의 눈빛이 규림에게 박혔다. 나를 보고 말해. 아니라고. 그럼 검사하자. 규림의 손이 굳었다. 무슨 검사? 친자 확인.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자는 거야. 규림은 한결을 자신의 뒤로 감췄다.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